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캐스터 도면이랑 설명, 이거 가지고 정말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바퀴네 싶었거든요. 아, 그쵸.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니까 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그런 설계 원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품 같지만 그 안에도 공학적인 고민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도면을 같이 보면서 단순히 부품 이름 외우는 걸 넘어서요, 네네. 각 부품이 뭐랄까 진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렇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속에 담긴 어떤 엔지니어링의 묘미, 그런 걸 좀 발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마치 그 숨겨진 기계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춰보는 그런 느낌으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전형적인 기술 도면 형식을 잘 갖추고 있네요. 캐스터의 조립 상태랑 부품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도 오른쪽 아래 보니까 도면 해독, 캐스터, 축척 1.1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이 캐스터는 좌우 회전 기능이 없어요.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는 고정형 캐스터, 픽스드 캐스터라는 겁니다. 아, 고정형 캐스터. 네, 우리가 보통 마트카트에서 보는 그런 빙글빙글 도는 회전형하고는 좀 다른 종류죠.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마트카트 생각해보면 앞바퀴는 막 빙글빙글 도는데 뒷바퀴는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네, 부착해서. 정해진 방향, 그러니까 딱 직선 방향으로만 이동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직선 방향. 네, 도면을 보시면 저기 1번 베이스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넓적한 판이요. 네, 그걸 이제 이동시키려는 장비나 뭐 구조물 바닥에 볼트 같은 걸로 단단히 고정하는 겁니다. 아하, 고정을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사람이 이제 힘을 가하면 저기 3번 바퀴가 보이시죠? 네, 바퀴. 그 바퀴가 이제 지면하고 마찰력을 이용해서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바퀴가 구르는 건 뭐 당연한데 근데 여기서 그럼 다른 부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바퀴가 그냥 혼자서 막 도는 게 아니고요. 저 3번 바퀴는 자세히 보시면 4번 축 X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돼요. 아, 가운데 막대기 같은 거요? 네. 이 축이 바퀴가 뭐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꽉 잡아주는 동시에 회전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네네, 기준점. 그런데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5번 붓입니다. 붓이요? 그 작은 거요? 네, 이게 바퀴랑 축 사이에 딱 끼워져 있어가지고요. 마찰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마찰을요? 아하. 네, 덕분에 바퀴가 훨씬 부드럽고 뭐랄까 효율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부품들, 그러니까 바퀴, 축, 부시 이걸 전부 튼튼하게 지지하고 전체 구조를 딱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저 2번 프레임인 거고요. 아, 그 바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정된 본체 안에서 축을 중심으로 바퀴가 돌고 근데 그 돌 때 부시가 도와줘서 부드럽게 그러면서 직선 이동을 구현한다? 뭐 이런 거죠. 네네.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직선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와, 단순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축을 중심으로 또 붓이 덕분에 잘 굴러가는 거군요. 이게 참 도면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먼저 1번하고 2번이요. 이게 딱 보니까 한 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1번은 그 장비에 고정하는 넓은 판 같고 2번은 바퀴를 딱 감싸 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게 혹시 뭐 주물 같은 걸로 한 번에 찍어낸 건가요? 아니면 용접을 한 건가요? 네,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실제로 1번하고 2번은 하나의 부품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조, 캐스팅을 통해서 한 번에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프레스로 찍어낸 강판 부품들을 용접, 웰딩해서 만들기도 하죠. 네네. 1번은 말씀하신 대로 장비나 구조물에 캐스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마운팅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통 보면 볼트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죠. 아, 네. 구멍이 보이네요. 그리고 2번은 바퀴랑 축을 양쪽에서 안전하게 딱 지지하고 보호하는 프레임 또는 뭐 요크라고 부르기도 해요. 프레임, 요크. 네. 이 1, 2번이 합쳐진 본체가
결국 캐스터 전체의 강성, 그 튼튼함하고 내구성을 책임지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뼈대군요. 이게 붓이라면 뭐 무거운 거 올렸을 때 큰일 나겠네요. 당연하죠. 하중을 견디지 못하거나 쉽게 휘거나 변형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다음은 3번. 이건 뭐 너무 명확하네요. 누가 봐도 바퀴 윌이죠. 하하하, 네, 맞습니다. 땅에 직접 닿아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면하고 직접 접촉해서 회전운동 롤링 모션을 통해 마찰력을 만들고 그걸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핵심 부품이죠. 네. 근데 이 바퀴도 재질이 엄청 다양해요. 고무, 우레탄, 나일론, 심지어 주철로 된 것도 있고요. 오, 재질도요? 네, 그 재질이나 아니면 바퀴 직경, 폭에 따라서 캐스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 구름 저항, 소음 수준 이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바닥에서 쓸 건지, 매끄러운 실내 바닥인지 아니면 거친 콘크리트 바닥인지 그런 환경에 따라서도 적합한 게 달라지죠. 와, 그냥 다 똑같은 바퀴가 아니었네요. 진짜 용도에 맞게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바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퀴 안쪽 구멍으로는 좀 이따 볼 5번 부시가 끼워지고요. 바깥 표면은 지면하고 맞닿아서 실제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재질이나 크기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축, 엑셀 셰프트. 이건 바퀴 가운데를 이렇게 싹 꿰뚫어서 바퀴가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그런 긴 막대기 같은 거죠. 정확합니다. 회전 중심축 센터 오브 로테이션 역할을 하는 동시에 3번 바퀴를 저기 2번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지지해주고. 네. 그리고 바퀴가 회전할 때 생기는 그 하중 있잖아요. 그걸 프레임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죠. 하중 전달까지. 네. 만약에 이 축이 휘거나 부러지면 캐스터는 그냥 끝이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축의 직경이나 재질 강도, 이것도 캐스터의 성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조립분의 순서 볼 때 다시 나오겠지만 이 축을 끼우고 빼는 과정이 전체 구조를 완성하거나 해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단계가 돼요. 네, 정말 중요한 부품이군요. 자, 드디어 5번, 부시.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 붓이요? 네. 네네. 바퀴 안쪽에 뭔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바퀴 구멍이랑 축이 직접 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 5번 부싱이 어떻게 보면 캐스터의 성능과 수명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숨겨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주인공이요? 오. 네, 이걸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슬리브 베어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슬리브 베어링? 네, 하는 역할은 뭐냐면 회전하는 3번 바퀴의 그 안쪽 면하고 고정되어 있는 4번 축의 바깥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있잖아요. 네, 마찰. 그걸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friction reduction 역할을 합니다. 마찰을 줄여준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좀 뻑뻑하게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부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그냥 쇠랑 쇠가 직접 닿나요? 바퀴 구멍이랑 축이요? 그렇죠. 바퀴의 구멍, 보통 바퀴 재질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금속이면 금속이겠죠. 그 구멍이랑 강철로 된 축이 직접 맞닿아서 회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금속과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금속이 직접 마찰하면 마찰 저항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바퀴가 엄청 뻑뻑하게 돌아가거나 심하면 잘 안 구르게 되겠죠. 아, 힘이 많이 들겠네요. 네, 힘도 많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마모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마모요? 닳는다는 거죠? 네, 바퀴 안쪽 구멍이나 축 표면이 계속 갈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격, 그러니까 틈이 점점 커지고 그럼 덜거덕거리는 소음도 심해지고 결국에는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붓이 하나 없다고 그렇게까지 돼요? 네, 부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보통은 축보다는 좀 더 무른 재질, 예를 들면 청동이나 특수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요. 아, 일부러 무른 재질로요? 네, 그래서 마찰을 흡수하고 대신 마모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희생양 역할을 자초하는 거죠. 아, 대신 달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표면에 매끄럽고 마찰 계수가 낮은 재질을 쓰거나 아니면 윤활유를 함침시켜서 바퀴가 훨씬 적은 힘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네. 즉, 이 부씨는 캐스터의 효율성, 내구성, 정숙성 이걸 모두 향상시키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부품인 셈이죠. 와. 이런 간단해 보이는 부품 하나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또 엔지니어링의 재미있는 점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부시가 없으면 바퀴가 막 갈려나가고 소음도 심해진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는 그냥 구멍 크게 맞춰주는 그런 부품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 역할도 약간은 하지만요. 네. 근데 이게 마찰을 줄이고 심지어 스스로 마모되면서까지 바퀴랑 축을 보호하는 거였군요. 와, 진짜 숨은 공신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딱 연결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그 관계를 정리해보면 캐스터의 구조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1번하고 2번으로 구성된 본체, 즉 프레임이 있습니다. 뼈대죠? 네, 뼈대. 이 프레임의 양쪽 팔 부분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4번 축을 단단히 붙잡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축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딱 지지해주는 거죠. 아, 프레임이 축을 잡고, 네. 그렇죠. 그다음 이 4번 축은 양쪽 프레임 구멍 사이에 이렇게 걸쳐지면서 그 중간 부분이 5번 부시 2개의 안쪽 구멍을 관통하게 됩니다. 아, 축이 부시를 꿰뚫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마치 축 위에다가 부시라는 소매를 양쪽에 끼운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소매처럼. 그리고 이 5번 부시들은 각각의 바깥면이 3번 바퀴 중앙에 뚫린 구멍의 안쪽 면에 꼭 맞게 삽입되어서 고정됩니다. 아, 바퀴 안에 부시가 박히는 거군요. 네, 보통은 압력을 가해서 꽉 끼워 넣는 방식, 이걸 압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부시 자체에 약간의 돌기나 홈이 있어서 바퀴에 딱 걸리도록 설계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부시가 바퀴랑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부시랑 바퀴가 같이 움직인다. 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3번 바퀴가 회전할 때 바퀴하고 같이 고정된 5번 부시도 함께 회전합니다. 아, 같이 돌아요. 네. 그리고 이 부시의 안쪽 면이 고정되어 있는 4번 축의 바깥면 위를 미끄러지면서 돌아가는 거죠. 아하. 즉, 실제로 회전 운동을 할 때 마찰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부시의 안쪽 면과 축의 바깥면 사이가 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바퀴랑 축이 직접 닿는 게 아니라 부시 안쪽이랑 축 바깥쪽 사이에서 미끄러짐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쵸? 부시 덕분에 이 부분의 마찰 계수가 확 낮아져서 바퀴 전체가 아주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설명을 드리고 나 머릿속에서 딱 조립이 되네요. 본체가 축을 잡고 있고 축은 부시를 통과하고 부시는 바퀴 안에 딱 박혀 있고 그래서 바퀴를 굴리면 실제로는 부시란 축 사이에서 미끄러짐이 일어나면서 부드럽게 돌아간다. 와, 아까 희생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모되면 이 부시만 딱 교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부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아주 큰 장점이에요. 오, 마모가 심해지면 바퀴 전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축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교적 저렴한 부시만 새 것으로 교체하면 원래의 성능을 거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와, 유지보수도 편하네요. 그쵸?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그런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합리적이네요. 그럼 이걸 실제로 조립하거나 분해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왠지 아무렇게나 막 하면 잘 안 맞거나 부품이 손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립과 분해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품 손상 없이 정확하게 조립하려면 그 순서가 중요하죠. 조립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립부터요? 첫 번째 단계는요. 3번 바퀴의 그 중앙 구멍 양쪽에 5번 부시 2개를 각각 삽입해서 고정하는 겁니다. 바퀴에 부시부터 끼운다. 네. 보통 망치나 프레스 같은 걸 사용해서 부시가 바퀴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압입을 해요. 이때 부시가 삐뚤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렇게 부시가 끼워진 바퀴 조립품 있죠? 이걸 1, 2번 본체 프레임의 그 U자형 공간 사이에 딱 위치시키는 겁니다. 프레임 사이에 넣고. 네. 그리고 프레임 양쪽에 있는 축 구멍하고 바퀴 중앙에 있는 부시 구멍이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정렬을 잘해야 돼요. 아, 구멍을 잘 맞춰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정렬이 정확해야 축이 부드럽게 쑥 들어가겠죠. 네. 세 번째는 그렇게 정렬된 구멍을 통해서 4번 축을 한쪽 프레임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첫 번째 부시, 바퀴 몸통, 두 번째 부시를 차례로 관통시킨 다음에
반대쪽 프레임 구멍까지 끝까지 쭉 밀어 넣습니다. 축을 쭉 끼운다. 네, 축이 좀 빡빡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헐거울 수도 있어요. 제품마다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실제 캐스터 제품에는요, 축이 사용 중에 진동이나 힘 때문에 저절로 쑥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축 고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그냥 끼우면 빠질 수도 있군요. 그렇죠. 이 도면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축의 끝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분할핀, 스플릿핀이라는 걸 끼우거나 아니면 축에 홈을 파서 스납링이나 이링 같은 클립을 끼우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 핀이나 링 같은 거요. 본 것 같아요. 네, 좀 더 튼튼하게 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축 끝에 나사산을 내고 너트로 조이는 방식도 쓰고요. 어쨌든 이 고정 장치를 딱 장착해야 조립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 그냥 축만 끼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게 필수군요. 분할핀이나 스냅링. 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부품들이네요. 그럼 분해는 이 과정을 완전히 거꾸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역순으로 진행하면 돼요. 첫째, 축 양 끝에 있는 그 고정 장치 있죠? 핀이나 링, 너트 같은 거, 그걸 공구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이게 분해의 시작이죠. 네, 고정장치 제거. 둘째, 고정장치가 제거된 4번 축을 프레임에서 완전히 뽑아냅니다. 망치 같은 걸로 가볍게 톡톡 쳐서 빼내야 할 수도 있고요. 축을 뽑고. 셋째, 축이 제거되면 바퀴하고 부시 조립품은 프레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툭 덜어지겠죠? 네. 마지막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바퀴에서 부시 2개를 빼내면 모든 부품이 완전히 분해되는 거죠. 부시 뺄 때는 바퀴나 부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하고요. 이야, 순서대로 하니까 명확하네요. 특히 그 축을 고정하고 또 해체하는 부분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각 단계가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설계된 구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 고정형 캐스터라는 부품, 이게 단순히 그냥 굴러가는 바퀴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절대 아니죠. 1번, 베이스하고 2번 프레임이 합쳐진 본체. 이게 전체 구조를 딱 지탱하고 장비에 고정되는 뼈대 역할을 했고요. 네, 뼈대. 3번 바퀴. 이거는 지면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실제적인 이동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축. 이 축은 바퀴가 정확한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했죠. 네, 중심축.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 5번 부시. 와, 정말 작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축하고 바퀴 사이에서 마찰을 줄여주고 또 마모를 대신 받아내면서 부드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숨은 공신이죠. 네, 이 모든 부품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무거운 물건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쉽게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술 도면을 읽고 해석하는 경험은요, 단순히 부품의 이름하고 기능을 외우는 것 그 이상입니다. 네, 기계 장치가 어떤 논리적인 원리, 또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각 부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원래 의도했던 기능을 구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이 고정형 캐스터를 분석해 본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평범한 사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자, 문경첩, 아니면 자전거 페달 같은 것들. 네네. 이것들도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세상을 보는 기술적인 안목이 훨씬 깊고 넓어질 겁니다. 와, 좋은 말씀이네요. 이것이야말로 좀 복잡해 보이는 기술과 공학의 세계를 즐겁게 탐험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한 캐스터는 앞뒤,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고정형이었잖아요. 예, 그랬죠. 문득 궁금해지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마트 카트 앞바퀴처럼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휙휙
방향 전환이 가능한 것. 그 회전형 캐스터, 스위블 캐스터는 이 고정형 캐스터랑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 고정형 캐스터의 기본 구조 위에 어떤 부품이나 메커니즘이 추가되어야 그렇게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